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시아이십니다. 오늘은 오토바이를 전혀 모르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과 오토바이를 한 20년 정도 탔던 라이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한 5년 이상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했던 업자, 요 세 명이서 이색적인 토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혼다에서 출시한 ST125, 일명 닥스라고 하죠. 1969년도에 닥스 50을 출시해서 중간에 단종했다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를 했는데, 아마 22년도쯤에는 태국이나 일본에서는 발매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전에 25년도에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시승을 하고 왔거든요. 제가 왜 이 두 분을 모셨냐면 잡다한 그런 말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다 사시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도 오토바이에 대한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원동기 면허 가지고 있어요. 아, 원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오토바이 탈 줄 알네 그러면? 탈 줄 알아요. 근데 왜 안 사는데? 관심이 없었어. 전혀 관심이 없었어. 왜 관심? 일단은 주위에서 오토바이도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오토바이에 흥미가 없으면 앞으로 그 뒤에도 좀 관심 가지기가 조금 어려운 이런 운송수단인 것 같아요. 운송수단 이외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쪽은 오토바이를 오랫동안 타셨잖아요. 오토바이를 왜 타셨어요? 똑같이 처음에는 똑같이 생각했을 거 아닌가? 오토바이 타면 좋잖아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 주차 편하고 그 편리함을 알게 되면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팔았다가 또 잊어먹고 생각나면 다시 사고, 이게 반복이죠. 일단 오늘 주제는 닥스 125인데, 일단 오토바이 아예 관심 없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얼마면 구매하겠습니까? 이 금액 아직 모르시죠? 이게 얼마 정도 할까요? 혼다에서 나왔고요. 금액이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125입니다. 200만 원, 300만 원. 아, 그 정도면 살 의향은 없는데 한 그 정도 하지 않을까? 아, 오토바이 고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거 금액 아시죠? 네, 대략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 정도면 살 것 같아요? 요즘 물가를 봤을 때 저도 300만 원. 근데 300 후반이 될지 중반이 될지는 혼다 마음이겠죠. 금액은 이미 나왔는데 아마 들으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얼마인데요? 478만 원입니다. 그 돈 씨네요. 그 돈 씨? 네. 그 돈 씨? 그 돈이면 씨. 아, 왜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더 큰 차들, 헌터커브도 있고, 저는 이제 많이 아니까 PCX도 있고, 400 중반 후반이면 살 수 있는 게 너무 또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차도 그렇지만 큰 걸 좋아해요, 워낙. 근데 이 좀 작잖아요. 그리고 몽키가 봤을 때는 저는 몽키는 이뻤거든요. 근데 닥스는 좀 생소해요, 지금. 이게 닥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50cc가 정식으로 출시된 적도 없고, 근데 몽키도 마찬가지로 중고로는 예전에 들어왔지만은 신차로는 125가 처음인데, 근데 워낙 몽키 50은 예전부터 중고로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이 봐서 아마 그거는 익숙한데, 닥스 125는 많이 생소하다는 거죠. 네,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쁜지 모르겠죠? 프레임이 좀 언밸런스한데, 근데 몽키랑 팀키라는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가격도 똑같으니까. 네. 두 대 다 사실 타봤는데 포지션만 약간 다를 뿐이지 성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두 개 다 비슷했거든요. 핸들 포지션이 이하가 높고, 모르겠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몽키가 시트가 더 좀 빵빵해서 이제 대신 1인 시트다 보니까 혼자 탈 때는, 장거리 갈 때는 몽키가 진짜 좋아요. 근데 이 친구도 일단 시트 두께도 있고, 또 시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근데 이것도 장거리 갈 때도 유용하게 잘 쓰일 수 있다, 나름대로 판단은 썼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디자인을 이렇게 펄그레이하고는 사실 조금 안 어울린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닥스 125 같은 경우에는 블루 컬러가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진한 블루 컬러. 디자인은 뭔가 이쁘게 생기기도 하기는 했는데, 아, 그래요? 일반인 이제 저처럼 오토바이를, 바이크를 안 타는 사람이면 그냥 이쁘게 생겼다 정도지, 글쎄요, 이거를 그 돈을 주고 살까? 난 좀 의구심도 들고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를 뭐 업으로 삼거나 어떤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면은 사실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렇겠죠. 네, 어떤 뭐 특장점이라든지 뭐 배달을 위한 용도라든지 뭐 그런 용도가 있어서, 그런 용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타고 다니는 용도, 그렇게 뭐 듀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일반적인 입장에서 취미로 삼아서 하겠다는 일반인한테는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렵죠. 아,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그렇나요? 아니면 굳이 아직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가? 사실 바이크를 안 타는 사람들은 어떤 바이크를 보고 그냥 저기 그냥 이쁘게 생겼다, 그냥 괜찮게 생겼다 정도지,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은 잘 없으니까.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네, 뭐 차에 뭐 신경은 쓰기는 써도 오토바이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습니다. 요즘 차에 관심 가는 차가 뭡니까? 테슬라 모델 3입니다. 다 그런데 다 똑같네.
왜 테슬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오토바이에는 관심이 없을까? 참. 이륜차와 사륜차하고 그러니까 자동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퀴 4개와 바퀴 2개의 차이라. 일단은 뭐 인식 자체가 뭐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고 사실 이것도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면은 면허증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사실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뭐 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배달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특정 목적을 그 특정 목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배달도 하기 힘들고 그냥 출퇴근이나 레저 활동밖에 안 되는 오토바이에다가는 돈을 쓰지 않겠다. 간단하게 해서. 출퇴근 용도로는 또 괜찮겠죠? 사용을 할 수는 있겠네요. 예, 이게 연비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50 이상 나오거든요. 1리터에. 그러면 상당히 메리트는 있긴 있는데 그래도 위험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제일 크겠다. 그럼 맞죠? 네. 근데 뭐 울산이나 이렇게 공업단지들 보면은 다들 뭐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출퇴근 용도로는 사용할 수 있을 건데 과연 출퇴근 용도로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의문점이 조금 이 있죠. 금액요? 네. 아무래도 그분들은 좀 출퇴근용이니까 출퇴근용은 좀 싼 걸 사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 타시는 분들도 그 오토바이를 타시니까 저 괜찮네, 출퇴근용으로 괜찮네 하고 사실 수는 있는데 금액대가 조금 망설여지는 금액대가 그런 생각. 그 매니아들에서 또 이 장르는 또 거기서 또 매니아들 해서 또 구매를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아니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데 뭐 회사 내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거나 그럴 때 뭐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옵션 사항에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볼보리도 있고 작은 스쿠터도 있고 한데 거기 이제 투자하는 거랑 금액이 조금 그거 지금 크니까 큰 걸 두고 이걸로 출퇴근을 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게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근데 혼다에서도 125급에서 프리미엄으로 놓은 오토바이거든요. 고급 버전으로 해서 놓은 거예요. 뭐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조금 저가형으로는 슈퍼커버가 있고 슈퍼커버를 타잖아요. 얼마 전에 샀어요. 그러니까 슈퍼커버를 팔고 네. 이걸 오겠습니까? 저는 헌터커브 어차피 엔진은 다 헌터커버랑 동일한 엔진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맞아요. 로타리 기어에 클러치 없고 원심 클러치에 뭐 커브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 닥스를 타보고 그 다음에 헌터커브를 타보고 딱 느낀 게 뭐냐면 헌터커브는 시트가 높고 얘들은 시트가 낮아요. 그거 말고 생긴 거를 일단 눈 감고 딱 생각했을 때 시트고 빼놓고는 다 비슷한데 얘가 그 헌터커브 좀 비교해서는 그게 되게 좋아요. 쿠션이. 그러니까 쇼바의 도립 쇼바냐 헌터커브는 정립 쇼바거든요. 예, 이게 근데 몽키도 이거 똑같은 거 쓰는 것 같아요. 몽키는 클러치 아니에요. 몽키는 클러치인데 쇼바가 몽키도 똑같은 쇼바를 쓰지 않나. 그래서 몽키도 되게 쿠션 감면하는 게 좋았거든요. 기어 방식 몽키랑 닥스. 그렇죠. 몽키는 클러치 타입이고 얘들은 원심 클러치 타입이니까 이게 사실 초보자들한테는 더 좋아요. 이거는 변속하는 게 그 일반적인 그 기어 변속하는 거랑 다른 이게 안 잡죠. 클러치가. 클러치가 없는 거 보니까 타기 되게 편하죠. 예전에 그 88 똑같이. 그러면 좀 접근하기는 편하겠네요. 기어 접근하기는 변속이 없으니까. 접근하기는 타기는 편한데 금액이 이제 문제다. 이 금액이면 안 사겠다. 저는 오토바이를 탈 일이 거의 없으니까 그렇지. 근데 왜 이런 사람을 붙잡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토바이를 전혀 관심 없는 사람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오토바이에 관심은 있지만은 이 정도의 금액대,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차도 있잖아. 차 있죠. 근데 왜 오토바이를 좋아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차 밀리는 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주차 공간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간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오토바이가 자기가 생각에 진짜 이거 타고 내가 시내 나가고 할 때 정말 유용하게 잘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접근하는 거거든요. 위험한 거는 지금 아예 오토바이 관심 이제 없는 분들은 위험이 우선이고 이분들의 우선은 위험보다는 내가 안전하게 타면 되지 주의고 실용적인 게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다 처음에 관심 가지고 탔다가 타보면 위험하다 이러는데 타보면 생각이 또 달라져. 탈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매일 차를 타고 다니니까 차 말고 이걸 탈 시간이 없는 거죠. 일부러라도 타게 된다 보면요.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서 타게 됩니다. 지금 입문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이걸 딱 볼 건데 한번 타보면 느낌이 달라져요. 디자인은 이쁘게 생겼네. 작네요. 그거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없다. 저는 감흥이 없어요. 이제 이걸 공짜로 준다고 해도 탈 시간이었는데 못하죠. 이게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오토바이의 시각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오토바이를 아는 사람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닥스의 역사라든지 예전에 정말 구하기 힘들어서 희소성 있는 오토바이로 보통 분류를 해서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장르의 오토바이거든요. 1969년도에 출시를 했으니까. 역사가 좀 역사가 있지. 이 애들이 혼다가 장점이 오랫동안 계속 오토바이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옛날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다시 요구를
호불호 하면 또 이게 유행이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야. 이게 또 어찌 보면 그런 장르의 오토바이. 닥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만 50에서 125로 크기만 좀 달라졌다 보니지 거의 흡사해. 아, 이거 원래는 50cc. 원래 50cc였어요. 더 작았어요. 오르막길은 잘 올라가거든요. 이거 125니까 잘 올라가지. 근데 우리나라도 슈퍼커브가 이제 매니아층을 형성을 하고 자리를 어느 정도 잡은 마당에 튜닝 문화도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와서 닥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자리 잡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디자인은 저 슈퍼커브보다는 얘가 저는 상용차니 원래 베이스가 쟤보다는 얘가 아, 이쁘기는 이뻐요?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그냥 봤을 때 쟤보다는 이게 이쁘다.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저 둘 중에 제가 관심이 생겨서 산다고 하면 얘를 사지 않을까. 일단 금액을 듣고 나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니까 금액 듣기 전에는 이러다가 쟤는 얼마나? 저거는 273만 원.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지.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관심이 없고 하지만 요즘에 느끼는 거는 사람들이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면 어떤 뭐 디자인적인 요소도 많이 보고 내가 얼마만큼에 투자할 거나 뭐 예산도 보겠지만 어떤 개인 호불호가 갈리는데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금액을 두 개 다 들었지만 만약에 바이크를 타고 디자인을 더 좋아한다고 하면 저 성향 같은 경우는 아, 이쁜 걸 선택하겠다. 네네 이쁜 걸 선택하는 게 낫죠. 한번 샀을 때 마음에 드는 걸 사야 되니까. 그거는 맞아. 가격보다는. 닥스 125를 아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차는 좋아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478만 원이라는 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이게 뭐 우리가 비싸다고 해서 이거 싸게 주세요라고 해서 이게 싸게 되는 물건은 아니잖아. 이미 가격은 정해졌어요. 혼다 측에서 가격을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나 이게 비싸고 싸고는 자기가 그냥 선택하기 나름이고 난 이 오토바이를 옛날부터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오토바이를 사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은 사면 되고 그리고 또 난 비싸서 이것보다 난 차라리 더 실용적인 슈퍼컵으로 가겠어 라고 하시면 슈퍼컵으로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간단한 건데 왜 이걸 자꾸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 뭐 컨텐츠를 다르게 해볼까 이런 건 아니고 오토바이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과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를 어떻게든 이런 분들한테 오토바이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한번 이야기가 듣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오토바이 탔던 사람들이 이 바라보는 이런 125 시장에서 약간 비싼 장르의 오토바이를 또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사라고 하면 안 살 거잖아요. 네. 안 사면서 이야기는 저는 몽키 몽키는 얼마인데요? 똑같아 금액이. 가격이 금액이. 같은데 네. 닥스랑 몽키랑 있다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 익숙한 예전에 스트리트 매직 몽키라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 거고 닥스는 우리나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들어와 놓으니까 아예 안 들어왔지. 재발매를 했다고 해도 난 생소한 거예요. 이런 건 뭐 희소성을 좀 추구하는 분들은 그래서 매니아쯤 되면 이 닥스를 알겠지. 많이 살 사람들은 또 산다고 봐요. 그렇죠. 이제 이런 장르 닥스를 기다렸던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성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아까 시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200만 원대의 슈퍼커브에도 사실 인디게이터가 기아 변속하고 하는 인디게이터가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차랑 몽키는 안 달려 있어요. 뭐 심지어 헌터커브도 안 달려 있어요.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프리미엄급이라고 했는데 빠져가 있는 것들이 많다. 단 슈퍼커브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원 채널 ABS는 다 들어가 있어요. 헌터커브, 몽키, 닥스. 근데 슈퍼커브는 이제 ABS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이제 디자인 인디게이터가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인디게이터에 별 인디게이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별 신경을 안 쓰거든요. 왜? 원래부터 없이 탔으니까 맞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접하시는 분들은 기아 단수가 안 보이니까 약간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오로지 적선거리나 속도 하여튼 그렇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쁘게만 만들었다. 성능은 좋지. 성능은 좋겠지. 성능은 좋아요. 시동을 걸어보니까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이게 110cc의 슈퍼커브보다 사실 더 부드러워요. 이것뿐만 아니라 C125, 헌터커브, 그 다음에 몽키, 그 다음에 닥스 125 같은 경우는 같은 엔진을 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성능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해요. 그 동일함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디자인을 고르면 되는 거예요. 금액도 사실 뭐 헌터커브가 제일 비싸죠. 489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일 싼 게 C125 그게 460만 원대고 그러니까 10만 원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몽키 타던 분들이 클러치 때문에 불편해서 이제 닥스로 오는 경우도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이게 편하겠네요. 이 편해 이게. 우리처럼 오토바이 타던 사람들도 이 클러치가 없는 거에 대한 이런 게 한번 저도 슈퍼커브를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타고 있다 보니까 슈퍼커브처럼 이렇게 기아는 달려있지만 원심형 클러치를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타기가 되게 편해. 힘도 좋고 연비도 좋고. 제가 아까 팀키리를 했잖아요. 네, 몽키랑 차라리 닥스를 낼 때 100cc나 110cc 정도로 해서 나왔으면 가격대도 맞추고 어땠을까? 두 개 다 약간 그래도
좀 편차를 뒀으면 현재를 약간이라도 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말하는 우리가 가격이 너무 10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몽키랑 가끔이 그러니까. 헌터컵하고는 10만 원 차이. 득보면 10만 원 차이인데 11만 원 차이만. 닥스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했으면 차라리 ST100이나 ST110이 됐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다 관계자분이 한번 봐줘요 이제 좀. 아니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 오토바이의 장르가 바뀌지는 않아. 예, 우리나라는 이런 분들이 거의 한 95%야. 관심 없는 사람. 그러면 5%의 그런 매니아층들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기서도 요거는 또 125 클래식 장르의 완전 매니아들이지. 그러니까 극소수지 극소수. 아마 이거 길 가다가 PCX라든지 슈퍼커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보이지만 이런 차량들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남들과 다름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걸 사겠네. 그렇지. 이거 타고 다니면 주목 좀 받겠네.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한테. 오, 좀 특이하다. 세계에서만. 그 세계에서는 이제 인정이지. 인정이지. 저 정도 금액에 이 오토바이를 탄다고? 오, 오토바이 좀 안 해. 아, 오토바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접근하기에는 얘가 일반인들이 처음에 이제 입문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는 게 저 앞에 슈퍼커브는 때에서 좀 여유가 있으신 분이 오토바이를 탄다 그랬을 때 디자인적인 요소도 제가 봤을 땐 얘가 더 나은 것 같고 운전하기도 얘가 더 편하고 금액은 조금 비쌀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구매력을 가지신 나이대라면 그 맞지, 맞지, 네, 맞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네요. 이제 저것보다는. 액세서리는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정식으로는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태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액세서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저는 일단 액세서리를 안 다는 위주의 원래 있는 그대로가 좀 좋거든요. 나는. 순정으로. 그냥 몰라 편하게 타려고 하면 사실 자동차가 제일 편하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편하게 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이 오토바이라는 장르는 나는 약간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야지 내가 조작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재미를 약간 찾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해. 너무 편하고 하면 사실 오토바이 타다가 잠아. 근데 저번에 자더라고요. 네. 하도 오토바이를 오래 타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다가 너무 편한 오토바이를 타면 자. 특히 혼다 계열 오토바이를 타면 잠이 와. 닥스도 팬덤이 생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지금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12년도에 원래 해외에서는 발매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25년도에 발매를 했지.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는 바이크 시장이 작다 보니까 이게 아마 혼다에서도 그 큰 혼다에서도 이걸 들고 오려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그러다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막상 인기 없으면 또 탁 잠겨버리면 혼다 입장에서는 혼다 코리아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지 자기들도. 그럼 더 희소성이 올라가. 희소성이 올라가는 것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회사가 살아남기는 봐봐 대림이라든지 옛날에 효성이라든지 다 죽어버렸잖아. 그 정도로 인지도가 없어. 오토바이에 대한 인지도가. 이게 근데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오토바이 인지도를 올리자 사실 안 되거든. 왜냐면 그거 다 개개인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대중교통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굳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마찬가지잖아. 또 비 오면 어떡해요. 위험한 걸 굳이 내 돈 주고 왜 사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오토바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유, 해방감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지. 일단 타면 좋아. 타보면 또 달라. 또 이런 인식이 딱 다른 거야. 난 처음 전에 이거 봤을 때, 야, 이거 100만 원 넣고 기름, 연비는 어떻고,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하니까. 연비는 오토바이는 다 좋아. 가볍기 때문에. 이거는 몇 킬로? 50킬로? 생각 돼. 아, 1리터예요. 1리터. 그럼 이건 출퇴근 용도로는 거의 뭐. 그래서 대부분 다 출퇴근 용도로 사용했다가 요즘 또 특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출퇴근하고 나서 야간에 저녁에 부업을 많이 해. 그런 용도의 오토바이를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슈퍼커브가 그런 용도 가격도 좋고 쟤도 그러면 연비가 똑같아. 비슷해. 연비 다 잘 나와. 잘 나오는구나. 출퇴근은 하는 건 최고인 것 같아. 소비자가 아닐까. 입문자 아니면 돈 많은 아저씨들. 아니지. 형님들. 돈 많은 사람들은 큰 거 타지. 소유욕. 구매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 형님들. 그 아까 말한 30대 후반에서 50대 그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이제 처음 오토바이를 입문하려고 할 때 이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살 것 같아. 근데 일단은 바이크라는 존재 자체가 저 혼자 싱글이면 상관이 이게 이 내무부 장관의 승인이 거의 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그렇지. 몰래 사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 많죠. 거의 대부분 다 몰래 숨겨놓기가 좋네. 작아서. 숨겨놓기 좋죠. 얼마 전에 제 사례도 뭐 제 지인이
분이 몰래 혼다 그 바이크를 하나 사셔가지고 몰래 찡받았다 걸렸는데 난리가 안 났었죠. 우리가 보통 뭐 허락보다 용서가 뭐 빠르다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 번외의 얘기인 것 번외지, 같아요. 오토바이. 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웬만하면 용서를 하는데 만약에 와이프가 추구도 안 된다면 그 설득하지 못한다고 하면 오토바이는 접는 게 낫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뭔가를 무조건 찾아내십시오. 이게 대부분 다 125는 거치고 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는 여러 대를 가지고 이렇게 이것 타다가 저것 타다가 바꾸기보다는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다 그놈이거든요. 오토바이는 CC가 디자인과 이런 게 다르다 뿐이지 타는 건 똑같아요. 그냥 이게 처음에 딱 그 샀을 때 돈 주고 샀을 때 내가 소유했다는 그거 한 달 가나? 한 달 안 갑니다. 그 기분. 그리고 똑같아요. 예전에 탔던 거랑. 뭐 장비가 뭐 ABS라든지 이런 전자장비가 더 많아졌다. 예,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그다음부터는 똑같아요. 그리고 약간 후회도 밀려옵니다. 한 2달, 3달. 왜냐면 내가 이거를 샀는데 좋다라고 생각해 샀는데 이게 오래 안 가구나. 내가 몇백 번 바꿔봤거든. 진짜 약간 거짓말 못해서 이게 오토바이를 좋아하다 보면 그게 진짜 그래서 이게 내 나름대로 느낀 게 이제는 바꾸지 말자. 그리고 바꿔봤자 그놈이다. 그래서 한 개를 사가지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꼴배기 싫다. 이놈은 진짜 배기 싫다. 나는 이건 이제 오토바이 안 타. 이런 거 말고는 이게 나오고 또 내년 되면 또 새로운 거 또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혹 해가지고 이거 팔고 일하지 마세요. 정말 타보시면 다 똑같아요. 제가 취미 삼아 그냥 나 혼자 바닷가를 가야겠다, 라이딩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이나 아니면 뭐 배달을 해야겠다 이런 목적이 없으니까 이거를 굳이 내서 시간 내서 취미 생활로 타야지 이게 아닌 그런 특수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누가 네가 타볼래 해도 사실상 뭐 공짜로 타라고 해도 타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목적이 없으니까 이걸 타서 바람이나 쏴야겠다 뭐 이런 아주 가끔일지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번 있을까 말까겠죠. 아무래도 내 부모님 세대에서는 일단 이거 타면 다 죽는다라고 생각했고 위험하다. 지금은 조금 한풀 꺾였는데 사실 내가 봐도 위험한 물건은 맞아. 근데 이거 가만히 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거든. 이게 사람들이 성격이 나는 급하고 다혈질이고 완전 자전거든 자동차든 무법자처럼 운전한다. 그런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면 안 돼.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시 오토바이를 탔었는데 그때 사장님한테 오토바이 타는 법에 대해서 그때부터 배웠었죠. 안전장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차 사이사이로 지나가지 마라. 그렇지. 웬만하면 뭐 제껴서 가지도 말고 최대한 안전하게 타야 된다. 무릎 보대 다 하고 처음에 어떻게 오토바이를 접근하냐.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되게 성향이 조금 달라지죠. 성격도 물론 있긴 있는데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보다 이동성도 좋고 출퇴근용으로는 정말 베스트. 요즘은 우리 자체가 시내 도로가 3050을 하고 있거든. 그치. 30km, 50km. 나는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근데 바이크 입장에서는 70km, 80km보다는 30, 50 사이에서 그 속도를 다니는 게 위험성은 좀 덜해지죠. 덜하지. 그러니까 시외권 안 나가는 다음에는 오히려 이런 배기량들이 최적화가 돼 있는 시대가 오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건데 보통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 가족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잘못해서 사고 나게 나는 게 아니고 다른 차가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거를 내가 반발을 해줄게. 자, 우리가 길 가다가 차도에서 운전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음주운전을 안 했는지 알 수 있나? 없죠. 그 사람들이 음주운전 해가지고 인도에 내가 걸어가 있는 내한테 와가지고 박는 그런 확률이랑 뭐 확률적으로는 오토바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게 더 많겠지만 그런 확률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차가 와서 박는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거든. 근데 네 주변에 그런 사람 들어봤나? 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네 주변에? 없었어요. 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뭐든지 안 타게 하려면 내 아들내미나 내 가족들이나 이게 안 타게 하려면 그런 거 가지고 겁을 먼저 줘야 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물론 주변에 진짜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차가 와서 박은 경우도 있겠지. 근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박든지 근데 그 사람이 길 가다가 길에 있는 행인들을 치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확률이야. 그러면 그렇다면 밖에 나가면 안 되지. 맞잖아. 밖에 나가면 안 되잖아. 집에만 있어도 집에 문을 좀 잘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안 맞다. 닥스 얘기하다가 이건 안전 상황까지 와요. 어떻게든 오토바이는 안전하게 타야 돼. 그래야지 오랫동안 탈 수 있으니까. 이제 입문하시려는 사람들한테는 타는 법
효과, 그 다음에 넘어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잡바링 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잡바링 한번 넘어갔거든요. 근데 넘어질 때 안 깔리고 내가 탈출하는 방법 등의 이런 교육까지 있어줘야. 혼다든지 요즘 이래 보면 그런 게 되게 잘 돼가 있어요. 그 인터넷에다가 오토바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그 안전교육을 담당해서 해주는 메이커들도 있고, 혼다는 그런 것들을 매번 하더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이제 선수 출신이라든지, 왜냐면 오토바이 선수들이 제일 많이 넘어져 봤을 거잖아.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우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 안전교육. 그런 걸 배우고 타야 되지 않는가. 기본은 하고. 이게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오토바이 타는 성향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개 망나니처럼 타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으면 아마 자기도 그렇게 탈 거예요. 제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ST125의 장르는 매니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오토바이다. 그 다음에 입문할 때 초보자들이 이 크러치가 없고 타기가 편하다 보니까 초보자들이 입문할 때 좋다. 금액적으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좋아하는 오토바이를 사는 게 좋아요. 우리처럼 이런 이제 오토바이 판매하는 사람이 이거 좋습니다, 아니면 이거 더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이런 거 믿지 마시고 자기가 만약에 이런 오토바이든 아니면 다른 오토바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오토바이가 있으면 그 오토바이를 선택해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후회도 본인이 하거든요. 내가 잘못 샀구나, 잘 샀구나. 그러면 누가 좋다고 샀는데 별로네, 그러면 오토바이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토바이를 좋아하고 오랫동안 타시려면 일단 천천히 가는 것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오토바이를 지금 당장 못 사더라도 나중에 돈 모아서 꼭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할 말 있습니까?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